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 휴식기입니다. 였습니다. 입니다가 아니죠. 였습니다. K리그 팀들에게 리프레시를 하고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상자들에게는 시간을 갖고 복귀할 여유도 좀 줬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휴식기 이후에 복귀한다는 또 얘기를 또 많이 해주잖아요. 또. 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 17라운드부터는 이 본격적인 여름 레이스 6월에 이 죽음의 5연전이 있습니다. 나 이거 찾다가 진짜 현타 왔어. 코리아컵 포함해서 5연전, 또 네. 7월에 5경기, 8월에 3-4경기. 그러니까 완전 강행군. 네. 여기를 잘 넘겨야 원하는 이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딸 수 있죠. 예, 유럽으로 치면 복싱대 같은 주간이에요. 뛰는 선수들 못지않게 이 현장을 찾는 팬분들 올 여름 유독 덥다고 하니까 예년에 보면은 이 경기장에서 약간 좀 쓰러지셔가지고 맞아요. 의무진이 넘어가서 뭐 해결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주말 프리뷰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5일 오후 6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데뷔전을 치르는 황선홍 감독에게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경기입니다. 포항으로 왔네. 그러니까요. 네. 황선홍 감독이 3년 9개월 만에 대전으로 전격적으로 복귀를 했죠. 이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실패 후에 2달도 되지 않아 현장으로 돌아온 만큼 이 대전 팬들이나 뭐 축구 팬들의 시선 모두 곱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과연 복귀전에서 기류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말씀해주신 대로 공교롭게도 상대가 포항입니다. 황선홍 감독 선수 시절에 포항에서 뛰었고 지도자로 포항에서 전성 시대를 보냈잖아요. 더블했죠. 예, 그만큼 친정팀 포항을 상대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또 박태환 감독과 또 친구 사이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단 대전 상황 보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부상자 너무 많아요. 지난 대구전에서 보니까 2000년대생이 무려 8명이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정히 현 대전의 스쿼드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특히 공격 자원이 부족합니다. 황선홍 감독 알려진 대로 이 포백을 선호하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임하고 포백을 염두에 둔 훈련 진행하고 연습 경기도 그렇게 치렀다고 하는데 포백을 쓰게 될 경우에 뭐 4-1-4-1 뭐 아니면 4-2-3을 쓰려면은 측면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인균과 레안드로 둘뿐입니다. 물론 뭐 윤도영, 호사, 뭐 송창석도 이 자리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속도 면에서 크게 밀리거든요. 윤도영은 또 대표팀 차출, 호사는 부상 여파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최전방 자원도 음라파가 여전히 반 게임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라 김승대가 정도가 레귤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은 이 기존의 3백 그냥 가야 되나라는 것도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센터백 자원 역시 이 3백 쪽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당장 포항의 이 빌드업 형태를 보면은 기존의 3-5-2로 맞서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마지막까지 황선홍 감독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이 직전 김천과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하면서 3위로 내려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결승골이 오심 판정이라 포항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던 포항 입장에서는 아마 꽤 달콤한 2주간 휴식이 아니었나 싶은 게 핵심 자원들이 좀 지쳤거든요. 특히 완델손 같이 이 공격 형태에서 핵심이 되는 선수들이 최근 힘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회복을 했고 또 페널티킥이긴 하지만 지난 김천전에서 조르지가 마수거리골 넣었단 말이에요. 포항은 이번 경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포항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최상의 스쿼드로 휴식기 보냈고요. 대전 홈에서 열렸던 첫 맞대결은 포항의 후반 김인성의 동점골과 추가 시간 정지혜의 극장골 일단 홍정훈 선수가 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1로 승리를 했습니다. 포항이 올 시즌 3승 5무로 홈에서 패배가 없는 반면 대전은 3무 5패로 올 시즌 원정의 승리가 없거든요. 이 상성이 어떻게 될지 중요한 가운데 포항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첫 골을 넣었던 조르지, 대전에서는 스틸리아드로 돌아오는 김승대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오후 7시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7위 광주와 2위 김천. A매치 휴식기 전에 나란히 승리했습니다. 광주는 서울을 2-1로 꺾고 4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났고요. 김천은 홈에서 포항을 3-1로 꺾으면서 3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더불어 연속 무패 기록을 11경기로 늘렸습니다. 광주는 이 경기력 자체가 뭐 들쭉날쭉한 감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예측이 어려운 팀이라고 한다면 김천은 뭐 무승부 횟수가 많더라도 지지 않는 습관이 들인 팀, 그러니까 모험과 안정으로 두 팀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맞네요. 예. 네. 한데 어쩌면 김천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큰 변수가 터졌죠. 7월 15일에 전역하는 7기 선수들이 16라운드를 끝으로 거의 대다수가 말년 휴가를 떠난 겁니다. 네, 뭐 강현무, 뭐 박민규, 김현욱, 원두재, 정치인, 뭐 구본철, 김민준, 강현묵, 이영준 선수까지 다 휴가를 떠났고, 이게 몇 명이나 빠진 거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뭐 다행인 점은 김진규,
김준홍, 이중민, 김동현 이렇게 4명이 휴가를 반납하고 훈련하고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반납하다니. 네, 뭐 휴가를 뒤늦게 갈 수 있는데 일단 이날 경기는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를 꾸준히 뛰다가 아마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뛰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하마터면 주전급 7명, 8명, 뭐 많게는 9명까지 지금 동시에 빠지는 불상사가 생길 뻔했지만 이들의 가세로 인해서 한 절반 정도만 바꾸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자리는 이제 김대원 등 일병 위주로 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경, 이동준, 이건 누구보다 정정용 감독이 아마 기다리는 신병들인데 그렇죠. 네, 기초군사훈련 끝내고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다. 그래서 뭐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출전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단에 큰 변화가 없는 광주가 이 혼란스러운 김천의 틈을 노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광주가 뭐 결과는 예상한 것만큼 따내지 못하지만 뭐 선수들 사이에서 약속한 움직임이나 뭐 패스를 연결하는 부분 큰 틀에선 정여볼이 그런 대로 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광주를 상대로 김천이 뭐 예상보다 더 잘 대응할지 아니면 선수단 변화로 인해서 흔들릴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맞대결에선 김천이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 4연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참 강했군요, 광주에. 네, 근데 마지막 대결이 2010년이니까 꽤 전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김천의 무패 흐름이 바로 광주전부터 네,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광주는 홈에서 2연승 뒤 3연패, 2연승 뒤 2연패 이렇게 승패를 번갈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확실히 좋은 팀이고 김천은 지금 원정 4연무입니다. 지금 연속 무승부 흐름을 이번 광주 원정에서 끊길 바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허율, 김천 박승욱으로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에서 센터백으로 포변을 해서 지금 국대를 노리는 자와 요새 가장 뜨거운 핫가이죠. 네, 뭐 몸값 5배 오를 거다. 뭐 김천에선 센터백으로 잘 뛰다가 국대 갔더니 라이트백으로 데뷔한 네, 박승욱의 대결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김천에서 센터백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8시 춘천 송암에서 열리는 강원과 수협전입니다. 초반 상위권 판도를 뒤흔든 두 팀의 만남이죠. 돌풍팀들. 네, 강원은 승점 28점으로 4위, 수원 FC는 승점 27점으로 5위인데요. 선두 울산과의 승점 차가 불과 4점입니다. 5위 수원 FC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팀까지는 다 선두권이라고 봐야 돼요. 두 팀 그 정도로 놀라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휴식기 전까지 강원은 4연승 포함해서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수원 FC는 2연승 포함해서 최근 5경기에 4승 1패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 1, 2위입니다. 울산보다 좋다. 네. 휴식기 이후 치른 이번 첫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승세가 더욱 지속이 될지 아니면 꺾일지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경기로 보이고요. 강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쾌조의 흐름이죠. 현대가 두 팀 나란히 잡았고요. 상승세를 타던 강원과 제주까지 꺾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강원은 이번 휴식기에 휴식 위주로 보냈다고 합니다. 2번의 휴식을 따로 줬다가 휴가를 줬다고 하는데 얇은 스쿼드로 사실 강원이 큰 변화 없이 기존 자원들로 버텼잖아요.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데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거의 대체자 없이 버텼던 황몽희 선수 모처럼 휴식 취했고요. 제주전에 빠졌던 윤석영도 정상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측면적 호재가 많은데 웰링턴 갈레고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경기 감각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뎁스가 얇은 공격진에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민은 이기혁의 공백입니다. 센터백과 이 중원으로 오가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 펼쳤잖아요. 누적 경고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없는데 다만 이 강원은 이기혁 선수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쉬어가는 의미에서 괜찮다라는 반응 보이고 있어요. 더 쉬어라. 네. 네. 수원 FC는 이 강원도 원주로 미니 전지훈련 다녀왔습니다. 뭐 수협은 뭐 지난 시즌 그 전 시즌도 그랬고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휴식기마다 이 미니 전지훈련 다녀오는데 그때마다 성적이 괜찮았던 편이었거든요. 김은중 감독은 이 원주에서 세부 전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원 FC 밸런스가 좋은데요. 4경기에서 6골을 넣는 동안 실점은 단 2골뿐입니다. 수비는 뭐 권경원이 빠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공격 쪽에서는 이승우와 안데르손에 걸리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게 좀 고민이거든요. 두 선수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광혁, 이준석인데 여전히 재활 중입니다. 복귀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고요. 권경원과 아르한 대표팀 차출 다녀왔고 권경원 선수 2경기 다 풀타임 소화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잭슨도 호주에 잠깐 다녀왔다고 해요. 나머지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맞대결 강원의 2대1 극장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승우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37분 조진혁, 추가 시간 정한민의 역전골로 강원이 웃었는데
이 경기 전까지 강원이 2연패였거든요. 근데 수협을 잡고 지금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중요해 보이고요. 두 팀 최근 7경기에서는 3승 1무 3패로 대단히 팽팽했습니다. 키 플레이어는 나란히 8골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1998년생 동갑내기 이상헌과 이승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휴식기 때도 만나서 아마 좀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6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승점 31점 선두, 서울은 승점 17.9입니다. 흐름도 울산이 더 좋습니다. A매치 휴식기 전에 치른 현대가 더비에서 아타로의 결승골로 1대0 승리하면서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요. 서울은 광주에 1대2로 패하면서 4경기에서 지금 2무 2패 무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에서 울산이 2018년 이후로 서울을 상대로 19경기 연속 무패, 14승 5무. 네, 점점 길어지고 있죠. 절대 우위네요. 네, 오랜 기간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난 5월 맞대결에선 울산이 1대0 마틴 아담의 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울산은 마틴 아담이 헝가리 대표로 차출돼서 지금 유로 2024 본선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K리그 선수가 곧바로 유로 가서 뛰는 그렇지. 네, 케이스가 지금 아사니와 마틴 아담 두 케이스가 나왔는데, 근데 주민규가 A매치 2경기 모두 치르고 돌아와서 바로 실전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시즌 출전 시간은 주민규가 좀 많았지만 서로 번갈아 뛰기도 하고 같이 뛰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냈었는데, 적어도 6월 한 달간은 주민규가 오로지 짐을 짊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싱가포르전에서 데뷔골까지 넣을 정도로 이 나이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활약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루빅소는 지금 새끼발가락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발가락은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틴 아담의 공백보다는 오히려 루빅손의 공백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선수여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재는 김영권이 모처럼 A매치 휴식기에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한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고, 홍명보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죠. 네, 쉴 타이밍이었다고 딱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핵심 공격수인 조용욱이 복귀할 타이밍이 됐는데 울산전 출전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 정도라고 하고, 조용욱이 또 빠진다면 최근 몇 경기에서 선보인 한순규의 오른쪽 카드 또는 카드 징계 끝낸 이승준의 투입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백상훈, 황도윤이 지금 부상 중이지만 류재문이 돌아온 만큼 기성용의 중원 파트너 자리를 두고 류재문이 나서거나 아니면 이승모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김기동 감독은 휴식기 동안 고민했을 것 같고요. 장기 부상 중인 김주성은 복귀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술라카는 분명 서울에 있을 때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이라크 대표로 A매치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술라카의 울산전 출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다녀온 이명재와 최준의 측면 대결, 주민규와 일류첸코의 원톱 자존심 싸움, 고승범과 기성용의 중원 싸움, 볼거리가 풍성한 이날 경기의 포인트는 그 중에서 저는 골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국대 조현우가 버티는 울산은 큰 걱정이 없죠. 언제나 똑같이 국밥이죠. 네, 국밥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그런 선수인데, 서울은 다만 골문이 불안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백종범이 조현우를 상대로 얼마나 비슷한 활약을 펼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같은 시각에 열리는 전북과 인천전 보겠습니다. 정식 감독으로 돌아온 김두현 감독의 홈 데뷔전입니다. 김 감독 앞서 두 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패했습니다. 사실 경기력은 확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전북이 지금 강등권이 10이란 말이에요. 네. 경기력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겨야죠. 11위 대전, 12위 대구와 지금 승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까지 만약에 승점을 따가지 못한다, 그런 최하위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만큼이나 승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번 경기입니다. 김도현 감독 울산전 이후에 이 강조한 대로 휴식기 동안 선수들의 체력을 올리는 데 초점 맞췄습니다. 사실 이 시즌 중이기 때문에 아주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고강도 훈련을 진행했다고 해요. 선수들이 상당히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쿼드는 이 기존의 홍정호, 에르난데스, 비니시우스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도현 감독의 고민은 역시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골, 부임 후 2경기에서 1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도현 감독이 상당히 세밀하게 공격 전술을 짜는데
역시 전방 쪽에서 마무리는 선수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예, 결국 티아고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 데다가 이 김도현식 전술에 아직까지 녹아들지 못해서 김도현 감독이 박재용 카드를 쓸지 티아고 카드를 쓸지 고민 큽니다. 인천이 휴식기 직전 수원FC에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3경기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 전까지 3경기 무패기는 했지만 더 많은 승점을 쌓을 수 있는 경기들이었거든요.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 로테이션을 하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수원FC전을 패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 휴식기 동안에 창원으로 미니 전지훈련 다녀오면서 리프레시를 했는데요. 세부 전술을 가다듬는데 주력했는데 눈여겨볼 것은 포백으로 발을 맞춰봤다고 해요. 오. 사실 조성환 감독이 이전부터 포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좀 드러냈었는데 또 실제 인천 미들진에 보면은 이 4-3-3 형태 신진호를 살리려면 이 형태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았죠. 예. 실전에서 선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인천의 고민 공격인데 다 5경기 최근에 5경기에서 다 한 골씩만 넣었어요. 물론 이 무득점 경기가 없다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현재 수비력을 감안하면 공격이 조금 더 터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인천이 보니까 올 시즌 멀티골을 넣은 경기는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더라고요. 득점 선두 무고사와 공격 선봉 제르소와 짝을 맞춰줄 나머지 한 명의 파트너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장기 부상인 이명주를 제외하고는 큰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첫 맞대결에서 인천이 3대0 대승을 거둬 전북 2경기 패배 후에 3연패에 빠졌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전북은 전주성에서 인천에 무척 강했는데 4연승 포함해서 최근 15경기에 10승 5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천정이네. 예, 전북 이 기록으로 첫 맞대결 패배를 씻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양 팀의 키 플레이어는 양 팀 상대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전북에선 그래도 티하고 인천에서도 그래도 제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대구가 12위, 제주가 6위입니다. 홈팀 대구는 2연승 뒤에 지금 3연패, 제주는 2연승 뒤에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매치 휴식기가 양팀 모두에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대구 박창현 감독은 공격력 회복에 초점을 맞췄을 것 같습니다. 2연승 할 때 보면 경기당 슈팅이 12.5개, 유효 슈팅이 8개에 달하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결국 결실을 맺었는데요. 3연패를 하는 와중에는 평균 슈팅 수가 9개로 한 3.5개 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유효 슛이 평균 3.67개밖에 안 됩니다. 네, 경기당 4개도 못 때리는 그런 상황인 만큼 그래서 좀 무득점이 나왔고 시도 자체가 줄었네요. 네,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주가 무게 중심을 살짝 낮춰서 안정에 지금 기반을 둔 어떤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박창현호의 또 다른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징야뿐만 아니고 최근 침체됐던 에드가 그리고 고재현을 비롯해서 젊은 자원인 정재상, 박용희 이런 선수들이 책임감을 나눠 갖고 득점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때로 보이고요. 최근 교체로 꾸준히 출전했던 김영주는 지금 부상으로 이날 경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체 카드로 쏠쏠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네, B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대표팀 경기를 소화하고 돌아온 아마 선수 본인은 큰 만족은 못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네, 국대 황재원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보고 싶습니다. 제주는 수원FC나 인천처럼 전지훈련, 미니 전지훈련을 다녀왔는데 전남 벌교에서 광양에서 발견됐다. 광양 물고기 먹는 모습이 이런 썰도 돌았는데 순위는 지금 6위에 있지만 최근 경기력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없었고 김학범 감독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철이 벌교에서 인증샷을 이상 없음이라고 쓰면서 남겨서 이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지금 외부 재활을 끝낸 것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같지만 뒤에는 더 큰 산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아직 뛰려면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실전 감각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투입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 주장이자 주전 센터백인 임채민이 지금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송주훈이 지난 경기 부상으로 결장되는 상황이라 주전 센터백 듀오인 임채민, 송주훈은 당장은 가동이 어렵지만 그래도 임채민의 복귀로 인해서 큰 힘이죠. 네, 후방 무게감이 확실히 늘어날 것 같고요. 유리 조나탄은 지금 컨디션 난조로 지금 3경기 연속 결장 중인데 이날 출전도 지금 미지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격수 진성옥, 수비수 홍준호가 지금 카드 징계로 빠지는 만큼 스쿼드 뎁스는 아주 크지 않은 상태. 기존 아마 라인업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역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맞대결에서 제주가 홈에서 김태환의 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는 반면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우위를 점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키플레이어는 대구 황재원 그리고 제주는 안태현
기세가 좋은 두 측면 수비수의 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7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립니다.